청년 정치인분들 오시면 꼭 하는 질문 첫 번째는 이겁니다. 처음에 정치를 왜 입문하시게 됐는지 또 내가 왜 정치를 하고 싶은지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정치나 이런 데에 크게 관심이 있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뭐 뉴스 정도는 봅니다만 아무래도 비단 청년이 아니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으로 살아가는데 정치가 그렇게 밀접하게 와닿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20대까지만 해도 그게 크게 저하고 가깝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살았었는데 나의 얘기는 아닌 거예요. 그죠? 예, 이제 그 당시에 이제 2018년도 문재인 정권 당시에 네. 그 흔히 얘기하는 성범죄 무고 관련된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렇죠. 의도 네. 자체는 좋았었던 게 이제 아무래도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증거의 확보를 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건 피해자라고 이제 본인이 주장하시는 분들의 진술을 좀 더 무게감 있게 우리가 수사를 해보자. 그랬죠. 이런 네. 아주 좋은 의도로 시작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게 부작용이 생기면서 본인이 이제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성범죄자로 몰려서 억울하게 범죄자로 몰리시는 분들이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누군가에게 무언가의 수단이 되기도 했었어요. 그렇죠. 실제로도 그런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랬죠. 네. 그게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거에 대한 여론이 굉장히 들끓었었는데 안타깝게도 기존에 이제 이런 류의 시민단체라든지 어떤 목소리를 내는 분들은 네. 성범죄 피해자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주는 분들은 계시지만 그로 인해 억울하게 범죄자로 몰린 분들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주는 단체나 이런 스피커는 전혀 없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랬네요. 기억을 더듬어 봤을 때 억울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대변돼서 사회에 나왔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런 좀 허위미투 피해자들을 위한 목소리를 좀 내는 단체도 필요하다라는 네. 여론이 강해지면서 제가 이제 그 당시에 그거를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아, 그래요? 오히려 반대로 좀 정치권에서 좀 멀었기 때문에 정치권 내부의 어떤 알력이나 이해득실이 있었던 사람이라면 그 당시에 그건 굉장히 손해보는 선택이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런 목소리를 내는 것이 성범죄 뭐 범죄자들을 뭐 옹호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프레이밍을 당하기가 굉장히 쉬운 상황이었기 그리고 때문에 피해자인 여성에 대한 보호가 사실 굉장히 좀 강화되는 분위기가 있었으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정치를 만약에 하려는 사람이면 바보 같은 행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원래 이제 정치에 전혀 뜻이 없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런 이해득실을 따지지 않고 그런 시민단체를 할 수 있었던 건데 반대로 오히려 이제 너무 레드오션이다 보니까 독점화가 되는 거예요. 아무도 하려고 하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데 분명히 이런 목소리를 필요로 하는 상황은 계속 벌어지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거의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아무도 하지 않아서 거의 독보적으로 이쪽 관련으로 시민단체를 지금 한 6년 차 하고 있고 그 당시에도 계속 하고 있었죠. 어떤 단체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사법피해 구제센터 당당위라고 해서 억울하게 범죄자로 몰린 분들을 이제 돕는 활동을 메인으로 하는 단체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지금 어떤 직책을 맡고 계세요? 제가 이제 대표로 쭉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설립한 단체이고 네, 그걸 네. 6년째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의미 있네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관련된 목소리를 낼 어떤 방송이라든지 뭐 간담회라든지 이런 데 자리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간담회를 진행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국회의원분들이 좀 도움을 받아서 그때 이제 이준석 대표가 그냥 뭐 정치인이셨지만 뭐 대표도 아니셨고 그러니까 당시에는 국민의힘에 계셨을 때 그때는 국민의힘에 계시지 않았죠. 이준석 대표가 그때 그 바른정당이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뭐 네네네. 제가 그 이전에는 정치 쪽을 몰라서 그 이전 그렇죠. 상황을 잘 6년 모르는데 전이니까. 네네. 제가 시민단체를 이제 할 때 그때쯤에는 그 바른정당이라고 하는 제3당에서 최고위원을 맞아요. 하셨었어요. 네, 그랬네요. 그때 이제 저희 단체 패널로 이렇게 좀 나와주시면서 목소리도 내주시고 저희 아젠다를 이제 방송 같은 데서 아무래도 이준석 대표가 스피커가 크니까 네. 목소리를 많이 내주시고 해서 이렇게 협업을 좀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하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가 갑자기 국민의힘이라는 큰 정당의 대표로 뽑히는 일이 생겼었고 네. 그 뒤에 이제 나는 국대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었어요. 네네네. 이 토론 배틀을 통해서 국민 경선을 해서 대변인을 뽑겠다. 이런 취지의 행사였고 그 당시에 이제 많은 호응을 얻었었는데 네. 제가 이제 거기에 출전을 해서 상위 입선을 해서 이제 대변인으로 이제 임명될 수 있었고 그 뒤로 이제 정당 생활을 시작하게 된 거죠.